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2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1장부터 22장까지 미시경제학 부분을 다 완료를 하고 이제 거시경제학 파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3번째 장, 국민소득의 측정입니다. 거시경제학의 첫 번째 장이고요. 거시경제학 기본 개념인 국민소득, 국민생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측정,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미시경제학, 개별 소비자, 기업, 개별 경제 주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의사결정하는 장면에서 최적화의 장면을 봤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퀄리브리움을 찾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미시경제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장부터는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모델들, 그 다음에 뭐 토픽들을 살펴볼 건데요. 거시경제학, 이름이 얘기하는 매크로, 거시적인 관점, 총체적인 관점, 애그리게이트된 모든 변수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정의되는 게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생산 또는 국민소득, 소득, 생산 뭐 이런 부분을 첫 번째 매저를 해서 요게 변화되는 변화율, 경제성장률이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실업 아니면 고용 뭐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화 또는 인상, 가격의 평균적인 가격의 인상, 인플레이션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의 소득과 지출,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국민 총생산 또는 국민 총소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은 같아진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구성,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 소득의 측면이 있고요. 총생산을. 그 다음에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득과 지출, 소득과 지출, 그리고 생산이 경제 전체로 볼 때 같아진다. 뭐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삼면 등가의 법칙.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소득, 지출, 생산 이 세 부분이 궁극적으로 같아지게 된다. 전체적인 규모에서요. 그래서 국민 총생산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거를 소득적인 측면, 지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죠. 경제적인 모델 중에 경제 순환 모형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요게 GDP를 측정하는 모형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단순화된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보여주는데, 요 거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GDP 측정하는데 응용해 볼 수가 있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각 가계의 지출을 모두 합하는 거 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총소득을 모두 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겠네요. 그러면서 지출과 소득이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때 2장에서의 논의를 생각해 보면, 가계는 재화 서비스 시장에 가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을 합니다.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죠. 그게 이제 지출되는 돈의 흐름을 보면 지출적인 관점에서 GDP를 매저할 수 있고, 수입적인 관점에서, 생산의 관점에서 GDP를 매저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게, 개별 기업의 합, 총 경제를 보면 그 총합에서 요 흐름을 볼 수 있겠네요. 그 밑에 흐르는 방법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죠? 공급하고 소득을 얻고요. 그러니까 소득 측면의 GDP, 지출 측면의 GDP, 수입 측면의 GDP 다 같아진다. 그래서 생산 요소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돈이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됩니다. 삼면 요 세 가지 측면의 GDP가 동일하게 된다. 총 경제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GDP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세 가지가 같아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죠. Gross Domestic Product. 예전에 국제 무역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각각의 기업의 내셔널리티가 중요했을 때는 우리 GNP라는 매저를 썼습니다. Gross National Product. 그런데 요새는 국제 기업도 많아지고 멀티 인터내셔널 엔터프라이즈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도메스틱 프로덕트를 더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도메스티클리 생산되는 총 생산을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내셔널리티를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국가 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도 그 국가 경제, 고용, 그다음에 생산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 기업이 미국에 나가 있어서 한국 기업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생산한 거는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거는 도메스틱한 부분에 있고 그런 방법 또는 현상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GDP라는 매저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다시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되겠습니다. 그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한 나라에서 어떤 범주는 한 나라죠. 내셔널로 합니다. 도메스티클리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 중간재 우리 매저하지 않습니다.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용역만이 GDP에 포함됩니다. 되셨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시장 균형 가격에 의해서 측정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 그죠? 한 나라 안에서 범위 한 나라 그 다음에 기간 1년 그죠? 그리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 최종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